국내 사망 원인 1위, 암. 기대 수명인 83살까지 산다고 가정했을 때 암에 걸릴 확률은 35.5%로 살면서 10명 중 4명 가까이가 암에 걸릴 수 있는데, 한 가지 다행스러운 건 조기 진단과 치료 기술의 발달로 5년 생존율 역시 점점 높아지고 있다는 것. 하지만 안타깝게도 암 생존자들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 때문에 직장 복귀가 어렵고 림프 부종, 신경통, 골다공증 등 만성 후유증에 시달리기 쉽다고. 건강 A to G 이번 시간에는 암 생존자들의 인생 2막을 도와주는 암 재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자. 네, 한국인의 사망 원인 부동의 1위는 바로 암입니다. 의료기술이 많이 발달했지만 여전히 암은 우리에게 어려운 또 두려운 존재가 되고 있는데요. 다행인 사실은 5년 생존율 역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네, 암 완치 후에도 수십 년을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이후의 삶도 참 중요한데요. 네. 건강 A to G 이 시간에는 암 생존자들이 남은 인생을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암 재활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 주실 분 나와 계신데요. 네. 내과 전문의 신동건 병원장께서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우리가 예전에는 암을 이제 불치병으로 여겼었는데 이제 뭐 의료기술이 눈부시게 정말 많이 발전을 했습니다. 이제 뭐 암도 치료 가능한 질환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암 환자의 5년 생존율 변화만 보더라도 2000년 초에 비해서 현재 70% 이상을 상회하고 있습니다. 이 결과는 다른 어떤 국가보다 높은 수준입니다. 5년 생존율 증가 이유는 물론 국가 암검진을 통한 조기 진단 그리고 치료 기술의 발달이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체적인 암 생존율이 증가해 암 생존자의 관리, 사회복귀 지원이 날로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암 생존자라는 것은 암 진단을 받은 날부터 수명이 끝날 때까지 암을 진단받은 사람을 이야기하며, 처음에 진단 생존자의 기준은 남은 여생 전체, 암 진단부터 남은 여생 전체까지의 환자를 모두 포함하였고, 더 넓은 의미에서는 암 환자를 간병하는 가족까지 포함한 것이 암 생존자의 정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거의 암과 함께 사는 시대라고 할 만한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200만 명 중에 반수의 환자가 65세 이상으로 65세 분의 8명 중 1명이 암 생존자였으며, 남자는 위암, 대장암이 많았고 여자는 갑상선암, 유방암이 그 주류를 이루었습니다. 네, 암 생존자가 200만 명을 넘어섰다고 하니까요. 이제 정말 암과 함께 사는 시대가 맞네요. 하지만 암 생존자들 같은 경우에 치료 과정을 겪으면서 병원장님, 만성 질환이 동반될 확률이 일반인보다 높다고요? 예, 일반인보다 통계적으로 훨씬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 암 생존자의 그 특징을 한번 보게 되면은 일단 그 200만 명 중에 일반적으로 암은 5년이 지나면은 완치가 되었다고 이야기하죠. 5년 초과된 분이 한 60%, 적극적인 암 치료가 필요한 2년 이하의 환자도 거의 20% 가까이가 됩니다. 그리고 암 재발, 합병증 발생에 대한 추적 관찰이 필요한 2년에서 5년 암 환자도 전체 생존자의 20%가 되고 있습니다. 이 암 생존자의 건강 상태를 그 외국 논문에 나온 데이터를 잠시 보게 되면은, 이 그래프는 암 생존자와 일반인과 본인에게 건강 상태가 어떤지를 이제 스스로에게 물어본 결과가 되는데, 일반인에 비해서 암 생존자는 자기의 건강 상태가 나쁘다라고 말한 환자가 33%로 일반인에 비해서 많이 높았습니다. 신체 활동, 일상생활을 하는 신체 활동에 어떤 제한이 있는지를 물었을 때도 일반인에 비해서 거의 2배 가까이 자기는 일상생활 하는데 문제가 있다고 이제 대답을 하였습니다. 또 다른 한 가지
암 생존자는 암 자체, 치료 자체에 의한 합병증, 그리고 이 라이프스타일 변화 이런 등의 원인으로 일반인에 비해서 암 이외의 다른 질환이 발생할 확률도 훨씬 높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심장병, 특히 심부전이나 관상동맥질환 이런 질환이 발생할 확률이 높고 그 외에 골다공증 그리고 당뇨병까지도 암 생존자에서 발생이 높다고 합니다. 이제 암 생존자의 암 위의 다른 동반 질환에 대한 논문도 살펴보면은 일반인에 비해서 암 생존자는 동반 질환을 훨씬 더 많이 가지고 있다. 이러한 결과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 54세 여성이 유방암 3기를 진단받게 되면은 이분은 수술부터 시작해서 거의 1, 2년에 걸쳐서 아주 힘든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항암 치료, 방사선 치료, 그리고 표적 치료제, 그리고 마지막으로 항호르몬 요법까지 길게는 5년에서 10년 정도의 치료 기간을 필요하게 됩니다. 특히 유방암을 예를 들었는데 유방암은 대부분의 암은 5년이 지나면 완치라는 표현을 하지만 유방암은 재발이 5년, 10년이 지나도 재발이 발생하는 경우가 흔히 관찰이 됩니다. 그래서 유방암은 5년이 지나도 완치라는 표현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환자는 많은 시간 동안 암 재발에 대한 걱정, 그 결과 우울증 이런 것이 나타나고 특히 암 환자에서 통증, 피로, 우울, 걱정 이 네 가지는 암 환자의 삶의 질을 떨어뜨리고 그 자체만으로도 환자의 이제 불량한 예후를 만드는 원인이 된다고 합니다. 암 생존자들이 완치 판정을 받는 건 정말 기쁜 일이지만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100세 시대인 것만큼 암 완치 이후의 삶을 잘 유지하려면 이제 시스템이 잘 구축이 되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병 맞습니다. 원장님, 네. 좀 체계적인 시스템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은데요. 예, 맞습니다. 암 생존자가 늘어나고 생활 수준이 향상에 따라 이전에는 암 진단을 사망 선고로 받아들이고 치료 과정 중 불편함을 감내하던 시대를 지나 이제 암 생존자들도 재활 치료를 받으면서 양질의 삶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따라서 암 진단과 치료에만 국한되었던 질병 중심의 시각에서 나아가 암 생존자도 일반적인 만성 질환자와 같은 맥락에서 재활이 이루어져야 하는 시각이 부각되었고 또한 암 치료로 의한 부작용, 후유증도 더 나은 관리를 받기를 원하고 또 암 생존자들은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스스로 많은 노력을 기울입니다. 주변에서 몸에 좋다는 여러 가지를 권장을 하고 이제 먹기도 하는데 검증되지 않은 그러한 치료를 받음으로 해서 환자들의 재발, 사망 위험이 더 높다고 합니다. 여기에 대하여 검증된 재발 방지 방법을 제시하는 중재 프로그램도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암 재활이라는 것은 첫 번째 치료 부작용에 대한 중재뿐만 아니라 근거 중심의 통합적인 암 치료를 통해서 암 재발을 방지하고 2차 암 발생을 예방을 하고 또한 암 치료에 따른 새로운 동반 질환 발생을 예방을 치료하는 것이 암 재활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 더 나은 치료를 받기를 원하고 암 치료로 인한 합병증 관리를 더 철저히 하고 그 결과 삶의 질을 증가시키는 것이 암 재활의 근거라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암 생존자들이 제2의 인생을 건강하고 활기차게 보내기 위해서는 네. 이 암 재활이라는 것이 꼭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오해와 진실을 통해서 암 재활에 관한 궁금증 알기 쉽게 풀어보겠습니다. 네.
모르겠네. 어디 놔뒀지 내가. 보험 증서는 갑자기 왜? 아 보험 제대로 된 건지 한번 확인해 보려고 그랬지. 에이, 자기가 보면 알아. 응? 보험의 보자도 모르면서. 자기보다는 많이 알거든. 나 진짜. 아 맞다. 언니 친구 그 미자 언니 있잖아요. 그 유방암 수술한다 그러지 않았어요? 일주일 됐나? 일주일 전에 수술했어요. 진짜 마음고생 많이 했겠다. 그러니까요. 그래 내가 이제 미자 보니까 이제 건강 관리 진짜 잘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기 검진도 제때 좀 받고. 그래갖고 보험 좀 잘 들었나 그것도 확인해 보려고 하니까는 보험 증서가 없어졌네. 아니 그러면 미자 씨 지금 병원에 있겠네? 아이 벌써 퇴원했다 아이가. 한 2박 3일밖에 입원 안 한다 하더라. 그래? 어. 아니 수술했는데 그렇게 빨리 퇴원한다고? 자기 미자 씨 병문안 한번 가야 되는 거 아이가? 한번 가보긴 가봐야 되는데 지금 가면 안 되지. 당연하지. 난 회사 다니지 마트도 뭐 왔다 갔다 하지. 이렇게 막 여러 군데 왔다 갔다 하는데 아무 환자 집에 막 이렇게 막 드나들고 이렇게 봐라. 지금 코로나 시대에 큰일 난다. 혹시 모르잖아. 맞다. 요즘에 병문안 가고 민폐예요, 민폐. 그나저나 그럼 미자 언니는 계속 누워있기만 하는 거예요? 아니요. 아까 전화하니까 운동 중이라 하대요. 에? 아니 수술한 지 일주일밖에 안 된 사람이 무슨 운동이고 미자 씨 너무 무리하는 거 아이가? 그러니까네. 지금 걱정되더라고. 그래서 내가 막 뭐라 했거든. 무리하지 말라고. 근데 암 수술 받고 나서는 이거 재활 운동을 바로 시작해야 된다 하더라고. 아니면 그 뭐라 하더라? 림프 부종 생길 수도 있다 하대요. 무섭잖아. 그러면 스트레칭 정도는 크게 무리 안 된다니까. 그런가? 그래. 아니 그래도 수술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시기가 너무 빠른 것 같은데. 에이 그래도 병원에서 하락하면 바로 해야지. 그럼 어쩌겠노. 근데 너무 빠른 거 아이가? 아 근데 아니 보험 증서 어디 갔노? 자기야 보험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그 보험금 수령인 내일 앞으로 돼 있는 거 맞지? 아니. 그러면 왜? 우리 지금 같이 산 지가 6년이다 6년. 그럼 누가 앞으로 해놨는 거야? 그걸 내 앞으로 해놔야지 지금. 아니. 내를 못 믿나 지금? 안 되지. 보험 수령인은 당연히 나의 부모님 하는 게 맞지. 대체 않아. 왜 그게 뭐가 중요한데? 수상하네. 수상하긴 뭐가 수상한데? 가족이잖아. 우리는 가족이잖아. 그리고 당신하고 내하고는 부부 인연을 맺은 6년이나 됐어 6년이나. 그러면 내 앞으로 해줘야 되게 당연한 거 아이가? 근데 오빠 어떻게 생각해보면 6년밖에 안 됐을 수도 있는데 그 수령이를 오빠로 한다는 그 자체가 좀 이상하네. 맞지? 이상하네. 많이 이상하네. 야, 니는 동생이 돼가지고 누구 편인데? 아휴, 답답해 안 되겠다. 그러면 내가 이 집을 나가는 거 해야지 내가. 그래. 그러고 보니까 오빠도 결혼한 지 6년 됐는데 오빠는 보험 누구 이름으로 돼 있대? 그거 당연히 나. 네 앞으로 하면 안 되지. 누군데? 누군데? 엄마. 나랑 똑같네. 뭐 똑같아? 둘 다 바꿔라 내려. 네, 오해와 진실 첫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암 수술 후 최대한 빨리 재활 운동을 시작해야 한다. 이 문제 정답 과연 두 분 정답이 올까요, X일까요? 사실은 그 암 수술을 받고 나면 몸 상태가 안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빨리 재활 운동을 시작하면 오히려 몸 상태가 더 안 좋아지지 않을까요? 일단은 충분하게 휴식을 취한 다음에 운동을 해야 돼요. X죠, X. 철원 씨는 X, 철원 씨가 X 하셨으면 저는 당연히 O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제가 이제 건너 아는 분이 유방암 수술을 받으셨거든요. 당연히 이제 암은 뭐 완치가 됐는데 팔다리가 퉁퉁 붓는 림프 부종 때문에 지금도 이제 고생을 하고 있어요. 이런 걸 보면 암 수술 후에 생길 수 있는 이 합병증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좀 하루빨리 재활 운동을 시작해야 하지 않나라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병 원장님, 누가 정답인가요? 잘못된 생각 아닌가요? 이번 문제에 대한 정답은 네. 예은 씨가 정답입니다. 아, 그래요? 빨리 운동을 해야 네. 되는군요. 그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생소하지만은 최근에는 암 수술 전부터 해당되는 부위의 재활 운동을 시작하는 것이 삶의 질을 확실히 바꿀 수 있는 방법으로 권장되는데 네. 암 수술 후에는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은 일반적으로 2주 차부터 가벼운 재활 운동을 시작하는 것이 권장되고 있습니다. 또한 그 예은 씨가 말씀하신 유방암 같은 경우에는 어깨 등 그 수술 부위와 관련된 합병증이 다양하기 때문에 수술 후 일주일 이내부터 가벼운 관절 운동을 시작하는 것이 합병증을 누리는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암 환자 같은 경우 대체적으로 수술한 다음에 2주 차부터 운동 치료를 시작하는 것이 추후에 이제 합병증을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된다. 이런 설명이었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오해와 진실을 통해서 암 재활에 대한 궁금증을 속 시원히 해결해 보겠습니다. 자기야, 응? 이모님 있잖아. 내시경 검사 잘 됐다 하시더나. 완치 판정 받으셨대? 너 안 그래도 엄마가 이모 완치 판정 받으셨을 하더라. 다행이다. 아니 사실 이모 진짜 마음고생 많이 했거든. 몸도 힘들지 마음도 힘들지. 아 우리 이모 이제 진짜 다 좋은 일만 있었으면 좋겠다. 너무 잘 됐다. 그래. 아니 근데 엄마랑 통화해보니까 이모가 완치 판정 받았는데도 우울해하신다 하더라. 뭐? 아니 완치 판정 받으셨는데 왜 우울해하시노? 아니 이모가 위암 진단 받기 전에 얼마나 활발하게 활동을 하셨노. 회사에서도 커리어문으로 팍팍 승진도 팍팍 했었다 아이가. 근데 병원하고 병원비 많이 썼지. 그러고 이제 나이도 있으니까 취직하려고 해도 그것도 힘들지. 그래가지고 하루하루 우울해하신다 하더라. 아휴. 그렇지. 그런데다가 또 몸이 아팠으니까 이게 또 재발할까봐 또 아니면 다른 부위가 아플까봐 불안해서 진짜 이모 너무 힘들겠다. 그러게 말이다. 아휴 이걸 어찌해야 되겠노. 완치 판정 받아도 이제 끝난 게 아니네. 진짜 큰일 일이다. 우리가 네. 이 가만히 있을 수 있겠나? 뭘 좀 해드려야 안 되겠나? 뭐를? 예를 들어서 완치 파티를 해드리는 거야. 집에서 음식을 해가지고 지금은 또 코로나 때문에 5인 집합 금지니까 이게 풀리면 바로 이모님 모셔서 우리가 파티 해드리고 얼마나 외로우시겠노. 또 남편도 없지 자식도 없으시잖아. 그렇게 하자. 이야 자기 어쩐 일인데 뭐가? 진짜 멋있다. 뭐가? 아니 새해가 되더만 새 사람이 된다. 바뀌었지 왜 그래? 많이 바뀌었지. 응. 내가 원래 이렇게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다. 아 원래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라. 그래. 근데 내한테는 왜 그렇게 야박하게 굴까? 씩씩이나 해라. 진짜. 또 봐라 또. 오빠 왜? 새해가 됐으니까 이 동생이 진짜 옳은 말 딱 하나만 할게. 뭔데? 오빠 진짜 결혼 잘했다 알겠나? 사실 냉정하게 봐서 오빠가 볼 게 어딨노? 능력 없지, 얼굴도 그렇지 뭐 그렇지 성격 볼 게 없어요. 근데 오빠랑 살아주는 이 언니 너무나 대단하신 분입니다. 야 잠깐만 네 지금 그런 식으로 돌려서 나를 까는 거가 야 얼굴 이만하면 됐지 성격 이 정도면 됐지 야 외모 이 정도면 됐지 뭐 내가 돈을 조금 못 벌 뿐이지 야 내가 잘나가지고 너가 잘난 새언니를 만난 거야. 말은 똑바로 해라. 진짜 말은 똑바로 해라. 언니같이 이렇게 훌륭하고 위대한 사람이 어디 있단 말이고. 그러니까요. 아이고. 잘해라. 진짜 이 사람 이 같은 핏줄이라는 게 의심 정말 말도 안 돼요. 저도요. 어떻게 같은 배에서 저렇게 정말. 됐고 이모님한테 빨리 전화 드려라. 그래. 언제 완치 파티 한다고? 알았다. 왜 자꾸 내만 가는데? 앞으로 언니한테 잘해라 알겠나? 잘 하잖아. 뭘 잘해? 자기야. 오다 주었다. 좋아할 줄 알았지. 좋아할 줄 알았지. 이게 뭐 이게 진짜. 진짜 왜? 줘라 진짜를. 아니 다이아 반지잖아 다이아 반지. 너 다이 할래? 다이 해야겠다. 네, 오해와 진실 오늘 두 번째 문제는 많은 그 암 환자가 완치 후에 우울증을 겪는답니다. 김철호 씨, 장미아 씨, 과연 네. 우울증을 겪게 될까요? 저는 저 질문 듣자마자 당연히 X라고 생각을 했어요. 많은 암 환자가 완치 판정을 받는 그날을 진짜 손꼽아서 기다리잖아요. 근데 완치 판정을 받았는데 우울증을 앓는다? 저는 전혀 아니라고 생각해요. 물론 이제 암 투병 중에는 우울증이 걸릴 수도 있는데 완치 판정을 받고 나면 그냥 마냥 행복할 것 같은데요. 근데 제가 앞에서 이런 얘기를 드렸잖아요. 암 완치 판정을 받아도 끝난 게 정말 끝난 게 아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완치된 거는 너무너무 뭐 기쁜 일이지만 네. 사실은 일터로 다시 복귀하는 게 쉽지도 않고 앞에서 들으신 것처럼 여러 가지 합병증이 또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러다 보면 뭐 우울감이나 이렇게 허무함 같은 게 밀려올 것 같아서 오 하겠습니다. 병원장님, 누가 정답인가요? 어렵네요. 이번 질문은 철원 씨가 정답입니다. 통계학적으로 암 환자가 우울증에 걸릴 확률이 일반인에 비해서
10배까지 높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암 환자의 4명 중 1명이 적극적인 우울증 치료가 필요할 정도다라고 알려져 있고, 문제는 이러한 우울증이 심리적인 고통뿐만 아니라 암의 성공적인 치료를 방해하고 전체적인 삶의 질을 떨어뜨린다고 합니다. 우울증이 발생하는 이유는 암 자체 그 치료에 따른 몸의 염증이 또한 우울증을 더 많이 발생시킨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암 치료를 받게 되면 그 신체 염증이 증가하기 때문에 우울증과 어떤 이런 피로를 더 야기시킨다, 이런 설명이었습니다. 아무래도 그 암 환자 가족분들과 주위 분들의 더 많은 따뜻한 격려와 응원이 더욱더 필요할 듯 싶은데요. 네. 병원장님, 오늘 주제가 이제 암 재활 아니겠습니까? 네. 암 재활에 대한 정확한 개념부터 좀 짚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암 재활은 암 자체 또는 암 치료 과정에서 악화된 신체적 그리고 심리적 상태를 최적의 수준으로 향상시키고 장기적으로 발생하는 장애의 정도를 최소화하는 데 선택이 아닌 필수 치료로 생각하시면 되고, 암 재활은 암 치료 시작 전 혹은 암 치료 중 혹은 치료 후에 시작할 수 있습니다. 양질의 암 환자 케어를 위해서는 암 진단과 동시에 사전 재활 그리고 항암 치료 후에 발생한 장애 유무를 확인해서 재활 치료를 시행하여서 일상적 건강 행위를 하는 것이 양질의 암 환자 케어가 되겠고,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생소한 개념이지만은 외국에서는 암 치료 전 사전 재활이라는 개념을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 사전 재활이라는 것은 환자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기능과 동반 질환에 대한 신체적, 심리적 평가해서 암 치료를 하기 전에 환자의 건강을 최적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 어떠한 것을 평가를 하냐 하면은 사전 재활이란 환자의 신체 활동, 관절에 무슨 문제가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식이요법에 대해서도 알려주고, 그리고 심리적 편안함, 그리고 검면, 검주 교육, 이러한, 그리고 현재 사용 중인 약물과 동반 질환을 검토하는 것이 생존자 사전 재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전 재활을 실시함으로 해서 환자 암 치료 전에 환자의 기능이 충분히 회복시켜 놓은 다음에 암 치료를 하게 되면은 환자의 예후라든지 치료 합병증이 적다는 이런 것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네, 사실 재활치료라고 하면 뇌졸중 같은 병을 앓았던 분들에게만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암 생존자들에게도 이 재활치료가 필수인 것 같습니다. 근데 암 경험자들에게 이 재활치료가 선택이 아닌 필수인데도 불구하고 병원장님, 주변에 보면요, 암 재활을 받는 분들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최근 국내 연구에 따르면 암 재활 치료가 재활의학적 진단과 평가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환자나 의료인의 비율이 거의 20%도 채 되지 않았습니다. 이는 암 재활을 그냥 단순한 운동 치료로 생각할 뿐 암 진단부터 말기까지 발생할 수 있는 모든 기능적 장애를 진단 및 치료하는 의료적 행위로 보지 않고 있음을 말합니다. 그래서 암 생존자 재활은 어느 정도를 하고 있나를 보게 되면은 전이성 유방암 환자를 대상으로 질문을 했을 때 기능장애를 가진 환자가 거의 10명 중에 9명이라 보면은 실제 재활 치료를 받은 환자는 10명 중에 2명 정도꼴밖에 되지 않고 65세 이상 암 환자를 대상으로 질문했을 때 기능장애로 인해서 물리치료나 일상작업 치료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실제 치료를 받은 환자는 9% 정도밖에는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암 재활은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논문에서 생존자의 기능을 향상시키고 개인과 사회의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도 있다. 그리고 치료 전 사전 재활은 장애와 조기 퇴직을 감소시킬 수 있다. 그리고 사전 재활의 건강 결과가 개선되고 의료 비용이 절감된다. 이러한 연구가 많이 발표되고 있습니다. 암 재활은 유방암, 부인암, 전립선암, 폐암 등 모든 암 환자에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 재활 치료가 필요합니다. 다행히 우리나라에서는 암 생존자 관리의 중요성을 인식해서 3차 국가암관리 종합계획에 따르면은 이렇게 암 생존자 통합 지지체제를 구축을 하여 각 지역마다 3차 병원의 통합 지지센터 시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실제 환자 접근성이 떨어지고 3차 병원이 암 진단과 치료에 치중하다 보니 암 생존자 욕구를 충족하기에는 부족하지 않나 생각이 되고, 현실적으로는 요양병원에서 암 재활의 일정 부분을 시행하고 있습니다마는 대부분 암 재발 방지에 초점을 두고 있는 실태입니다. 들으신 대로 암 생존자분들의 치료 이후 삶을 돕는 여러 정책들이 있는데 정말 이게 문제가 되는 거는 이 암 경험자들이 이런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병원장님, 네. 어디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을까요? 현실적으로 암 재활 프로그램이 독립된 의학 프로그램이라는 인식이 부족하고, 그다음 중요한 문제는 이제 건강보험 수가 문제가 되겠습니다. 현재 암 치료 관련해서 건강보험 수가로는 림프 부종 치료, 그리고 폐암 환자의 호흡 재활 등의 수가만 정해져 있습니다. 암 질환별 후유증이 각각 다른데 이에 대한 치료 수가는 없는 상황입니다. 암 환자들의 치료 욕구에 부응하는 근거 있는 대체 의학에 대한 수가도 전무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현재 암 생존자의 재활은 환자 개인의 사보험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나마 2020년부터 급성기 치료 후 재활 치료가 필요한 환자에게 집중적인 재활 치료를 제공하여 장애를 최소화하고 기능을 회복시키고 조기에 사회 복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회복기 재활 병원이 새로 생겼습니다. 기존에는 뇌 손상, 척추 손상 등 중추신경계 질환에만 전문 재활 치료를 할 수 있었으나 회복기 재활 병원은 암으로 인한 치료 후 지속적 관리가 필요한 경우에도 재활 치료가 어느 정도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암 재활을 위해서는 이렇게 의사, 코디네이터, 간호사, 물리치료사, 영양사 등 암 재활 팀이 일단 꾸려져야 되고, 이상적인 암 재활 치료라는 것은 스트레스 관리 프로그램이라든지 환자의 운동 치료, 그리고 운동 교육, 환자의 생활 습관 시키는 교육, 그리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과학적으로 인정된 통합의학적 치료, 그리고 면역 회복 프로그램, 이런 것들이 모두 포함된 통합적 암 재활 치료가 필요할 거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과학적으로 인정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적용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환자의 신체적, 심리적 웰빙을 위해서 식이치료라든지 음악치료, 미술치료, 심리치료, 이러한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네. 이 시간 암 재활이 무엇이고 어떤 방법이 있는지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병원장님, 우리 암 생존자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전해주시죠. 암 환자들의 주된 관심은 여기 보시면은 암과 종류에 관계없이 제일 첫 번째가 재발에 대한 걱정, 두려움, 불안, 두 번째가 통증, 세 번째가 피로, 이러한 증상들입니다.
힘든 암 치료를 받고 견뎌내신 암 환자와 가족들에게 이러한 주된 관심 분야에 대해서 분석하고 꼭 필요한 처치를 해드릴 수 있는 그러한 재활병원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네, 이렇게 지금까지 들으신 것처럼 암이 사라진 이후에도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여러 가지 합병증에 노출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런 만큼 완치 판정을 받은 이후에도 이런 암 재활을 통해서 꾸준히 건강 관리를 잘 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암 생존자들의 치료 이후의 삶을 돕는 정책들도 있으니까요. 네. 필요하신 분들은 도움 꼭 받아보시고요. 제2의 인생도 건강하고 활기차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이 시간 도움 말씀에 내과 전문의 신동건 병원장께서 수고해 주셨습니다. 네, 오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